안녕하세요. 문초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표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표기능은 여러분 교과서에 이렇게 개념을 내리고 있죠. 수식의 특정 값을 변경했을 때 수식 결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표로 나타내는 기능이다. 조금 다르게 설명하면 수식의 특정 데이터 값이 여러 개로 변화할 때 결과값은 어떻게 변하는지를 표행식으로 나타내주는 기능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데이터 표기능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은 실습하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1번 내용과 같이 입력을 하시고, 즉 최종 금액에다가 이렇게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요 수식을 입력하고, 자, 이렇게 목표 연수의 변화에 따른 최종 금액의 변화를 나타내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엑셀 파일 불러와서 여러분들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마 엑셀 파일 처음 파일을 불러오면 여기에 최종 금액은 비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비어 있겠죠. 여러분들은 파일을 불러와서 최종 금액을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즉 조건에 따라서 수식을 입력해 주죠. 그리고 여기에도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목표 연수가 1년에서 10년까지 변할 때 최종 금액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럼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조건에 의해서 이 최종 금액란에 어떻게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지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최종 금액란에는 월불이백 여기에는 10만이 나와 있죠. 곱하기 목표 연수 1년입니다. 그리고 12를 곱해주고 있죠. 왜 12를 곱해주느냐? 매월 불입하기 때문에, 즉 1년은 12개월이기 때문에 12를 곱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월불이백에다가 목표 연수 1년을 곱해주시고 다시 개월수 12개월을 곱해주시고 이자율 3%가 되겠죠. 이것을 곱해서 최종 금액을 구할 겁니다. 자, 그러면 최종 금액 셀 C8셀에다 셀 포인트를 두시고 등호, 자, 제공되어 있는 수식을 그대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CO 곱하기 별표죠. 목표 연수 1 곱하기 12. 12는 개월수라고 그랬죠. 즉 1년이니까 12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하기 목표 연수 아니죠. 월불이백 곱하기 목표 연수 곱하기 12 곱하기 이자율 이렇게 하시면 123만 6천이라는 최종 금액이 나올 겁니다. 즉 월 10만원씩 불입해서 1년 동안 3%의 이자율을 적용하면 1년 후에 이 금액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서 1년이 아니고 2년, 3년, 즉 10년까지
목표 연수를 변경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종 금액이 얼마냐 하는 것을 자, 표의 형식으로 나타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매뉴얼을 실행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즉, 이 표에서 수식의 셀을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즉, 최종 금액란 F5셀에다가 이 표에 나와 있는 최종 금액 이 수식을 그대로 옮기셔야 됩니다. 복사를 낼 수도 있고 연결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뭐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연결입니다만은 뭐 복사를 해도 상관없죠. 복사하는 방법부터 해볼까요? C8셀을 클릭하시고 수식 입력줄에 수식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을 영역 설정하시고 컨트롤 C. 자, 복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복사하고 나서는 EXC 키를 눌러서, 즉 자판의 제일 왼쪽 위에 있는 EXC 키를 눌러서 영역을 해제한 다음에 F5셀을 클릭하시고 컨트롤 V. 자, 이렇게 하면 C8셀에 있는 수식이 그대로 F5셀에 복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가장 쉬운 방법이죠. 자,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즉 F5셀에 셀 포인트를 두시고 등호 C8 클릭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수식이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반드시 표 안에 수식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사전 작업이 끝나게 되면 영역을 설정합니다. 즉 영역은 이 5셀부터 F15셀까지 목표 연수가 있는 날부터 최종 금액이 입력되어져야 되는 이 모든 셀을 영역을 설정해 줍니다. 이 5부터 F15까지. 자, 메뉴를 실행하죠. 메뉴는 데이터 도구 그룹의 가상 분석 데이터표 클릭. 자, 그러면 데이터표 대하상자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두 개의 난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행 입력셀이고 또 하나는 열 입력셀입니다. 즉 데이터표 기능은 두 개의 데이터 값의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풀고자 하는 데이터의 변화 값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즉 목표 연수의 변화죠. 세로에 나와 있는, 즉 이 열에 있는 목표 연수의 변화 한 요소만 변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입력셀에다가 열 입력셀에 클릭을 하시고, 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목표 연수가 있는 C7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자, 이와 같이 목표 연수의 변화에 따른 최종 금액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파일을 불러와서 그 파일을 이와 같은 형태대로 만들어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조건란에 보시면 최종 금액란에 들어가야 될 수식은 이와 같이 되겠죠. 그리고 기능을 실행하기 전에 표에서 수식이 들어가 있는 셀이 연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즉 C8셀을 F5셀과 연결을 시켜주죠. 그리고 영역을 설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데이터 표 기능을 실행하면 데이터표
대하상자가 뜨게 되죠. 여기에 보시면 세로로 목표 연수가 나열되어 있으므로 열 입력셀을 클릭하시고 C7셀을 선택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이와 같은 최종 금액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문제 더 풀어보고 데이터 표 기능을 완성하겠습니다. 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들어있는 파일을 불러와서 월납부액을 PMT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고 연이율과 상환기간의 변화에 따른 월납부액의 변화를 표 형식으로 나타낼 겁니다. 즉 이렇게 파일을 불러와서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엑셀 파일을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자, 불러왔습니다. 자, 월납부액에는 PMT 함수를 사용해서 금액을 출력하도록 되어 있죠. 등호, 자, PMT 함수 이름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PMT 가로 열고, 자, PMT 함수의 인수, 여기서 3개의 인수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제일 첫 번째 인수는 이율이죠. 자, 보시면 이율은 C5셀이 될 겁니다. 클릭을 하세요. 자, 보시면 연이율로 되어 있죠. 즉 연이율 10%고 밑에 보시면 상환기간은 24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자, PMT 함수의 첫 번째 인수인 이율과 상환기간의 단위는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연이율을 개월수로 전환을 시켜 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연이율을 12로 나누어 주셔야 됩니다. 나누기 12, 이율. 두 번째 인수는 상환기간이죠. 24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원금이죠. 즉 대출 원금. 자, 대출 원금이니까 우리가 이미 받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를 내야 되느냐 하는 개념의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해주고 원금을 클릭해서 마이너스 형태로 입력을 해줍니다. 가로 닫고 엔터. 자, 그러면 230만 7,246원이라는 월납부액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서 여러분들은 한 가지 요소만 가지고 결과를 나타냈지만, 자, 이 문제에서는 두 가지 요소가 변한다는 것, 즉 연이율의 변화와 상환기간의 변화에 따른 월납부액의 변화를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상환기간과 연이율의 교차지점, 즉 행과 열의 교차지점을 클릭하셔서 수식을 연결시켜 주셔야 됩니다. 등호 C7 엔터. 자, 그러면 교차지점에 수식란이 연결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이 수식란을 포함한 영역을 설정합니다. C10부터 I16까지 영역을 설정하고 메뉴를 실행하도록 하죠. 메뉴는 데이터, 데이터 도구, 가상 분석, 데이터 표. 자, 그러면 데이터 표 대하상자가 나타나게 되죠. 여기에 보시면 행 입력셀. 자, 행 입력셀에 뭘 해야 되고 열 입력셀에 무엇을 선택해야 주어야 되는지를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 C열에
연이율이 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행에 보시면 상한개월수가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행, 즉 10행에는 상한기간이니까 상한기간이 있는 C6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연입력 셀 안에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는 연이율이 표시되어 있으니까 연이율이 있는 C5셀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행입력셀과 열입력셀이 입력이 되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행과 열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추가해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행과 열이 혼동되는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개념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습관을 통해서 약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수학에서 행렬이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행과 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즉 열행이라고는 잘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경우는 가로 세로의 개념입니다. 즉 가로 세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시지 세로 가로 이렇게 역순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드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어의 습관에서 이 연관성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행과 가로는 통합니다. 즉 앞에 배치되는 단어와 뒤에 배치되는 단어는 통한다는 것이죠. 행열, 가로, 세로. 즉 앞에 있는 행과 가로가 통하고 뒤에 있는 열과 세로가 통한다는 겁니다. 즉 세로로 되어 있는 것이 열이 되는 것이고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이 행이 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가로, 행, 세로, 열.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행과 열의 개념의 혼돈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확인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죠. 확인.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연이율 3%, 6%, 그 다음에 상한기간 12개월, 24개월 이런 변화에 따른 월납부액의 변화를 보실 수가 있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들은 월납부액 난에 PMT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상한기간과 연이율의 교차 지점 여기에 월납부액 즉 수식을 연결을 시킵니다. 그리고 영역을 설정합니다. 그 다음 데이터 표 메뉴를 실행합니다. 거기에서 행 입력셀을 클릭하시고 상한기간 열 입력셀을 클릭하시고 이유를 즉 C6셀과 C5셀을 클릭해 주시고 확인을 해 주시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온라인 강의는 마치고 이젠 여러분들과 실제 수업에서 만나 뵙게 될 것 같습니다. 웃으면서 만나는 날을 기다리며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